안녕하세요. 토담비 RC 강사 이규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3월이라 날씨가 아직은 조금 쌀쌀하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컨디션 관리만 조금 잘 하신다면 그래도 추운 날씨에도 조금 무리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공부하신 만큼 원하는 점수 얻을 수 있도록 반드시 컨디션 조절 잘 하셔가지고요.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적중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 문제예요.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대명사가 보기에 쫙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는 격문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기본 인칭을 물어볼 때도 있고 격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예를 물어보는 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리 문제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리 문제라는 건 항상 밑줄에 앞과 뒤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보면 and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약간의 함정이었을 수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A, and 다음에 B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왜? 병치 구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주어 자리니까 A, and B 해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에 그냥 단순한 주어 자리인 것 같으니까 he 이렇게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저희가 뒤에는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뒤에도 보시면 뒤에 fellow personal supervisor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뭐가 명사가 있으니까 A, and B 형태인 건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뒤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그 앞에 들어가는 건 그죠? 명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대명사는 뭐밖에 없다? 소유격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he is가 정답. 이렇게 마무리하셨으면 됐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조금 함정만 조금 피하셨다면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이번에도 역시나 품사 문제예요.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일 수도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조금 조심하실 게 컴마가 찍혀 있죠. 그리고 보시면 명사, 컴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꼭 생각하실 게 뒤에도 명사가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른 형태가 여기서 ing나 됐든 pp가 됐든 형용사가 됐든 수식어가 뒤에서 꾸며줄 수 있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명사, 컴마, 명사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걸 물어봤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에 명사, 뒤에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사람이면 여기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소가 나오면 장소에 관련된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걸 물어봤던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빅토리아 펜들레튼이네요. 그렇죠? 펜들레튼이라는 게 사람 이름일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다 보면 알긴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인가 하고 동격인가 하고 쳐다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윈하고 윈스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실제 동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컴마 찍고 동사가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게 의심이 되셨다면 동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동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위너하고 위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닝, 쌤 분명히 ing가 뒤에서 꾸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위닝이 들어오게 되면 얘가 ing형 분사죠. 능동형이에요. 그래서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목적어가 없는 상태로 오브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답을 들어갈 확률이 적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은 여러분들이 얘하고 동격이 될 수 있었는지만 확인하셨으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정답이 위너였던. 그렇죠? 이런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사, 컴마, 명사의 동격 형태 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기서는 이제 사람 형태였지만 다른 때는 이제 우리가 뭐 회사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name이라는 단어 있죠? 체크 하나만 해볼게요. name이 O형식이 돼요. 그래서 name A, B예요. A를 B로 임명하다, 지명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수동태로 바뀌면 A 다음에 그 다음에 비동사가 오고 수동형으로 named가 되고요. B가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 하시다가 수동태 뒤에 어떻게 명사가 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는데요. O형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B라는 명사가 남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3번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부사 문제예요. 그죠? 예. 근데 부사 중에서도 soon이라는 단어와 lately가 딱 눈에 들어오셨을 거야. 그죠? 하나 더 short까지 보셨으면 좋았겠죠. 왜 그러냐면 soon하고 동의어가 뭐예요? shortly죠. shortly. 그래서 곧이라는 표현. 보통 함정에 빠뜨리려고 short을 어때요? soon하고 같이 넣어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어때요? 하나의 포인트로 더 잡아가지고 혹시 그 문제 아니야 생각하셨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lately는 최근에란 뜻이에요. 동의어가 recently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단어들이 이제 앞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 시제와 관련된 문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부사 문제이긴 하지만 시제 관련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어때요? 동사를 올라가서 보세요. 그래서 will이라고 써있는 미래 보이세요? 그래서 바로 정답은 그냥 A번의 soon이 정답. short은 짧은이잖아요. shortly는 어때요? 곧이라는 뜻이 돼버리기 때문에 의미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 잘 해주시고요. lately나 recently는 과거나 현재 완료와 어울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soon이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ever라는 단어 있죠? ever는 우리가 시제 관련해서 그나마 조금 쓰일 수 있는 걸로 얘기를 하다면 완료 시제랑 많이 쓰죠. 경험을 나타낼 때. 그래서 우리가 have, ever, pp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는 보자마자 조금 빠른 속도로 한 3초 문제 안에 끝낼 수 있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104번 갑니다. 104번이 별표 쳐놓으세요. 이 문제가 아마 오늘 풀어보신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요. 여기는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시면 change, addition, impact, promotion 있죠. 다 아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넣어놓고 해석을 하면서 이제 판단하셨을 거예요. 근데 해석을 해보셔도 말이 조금 다 이상해요. 특별하게 포인트로 들어오는 게 없을 거예요. 이 문제는 조금 함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웠어요. 약간의 트릭이라고 할까요? 자, 먼저 한번 잠깐 다시 한번 깨끗이 해놓고 볼게요. 보시면 여기서는 오브의 형태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요. 여기 있던 to가 중요했어요. to. 그래서 원래 addition이라는 단어는 뒤에 뭘 좋아해요? to를 좋아하죠. addition to 다음에 또 명사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에 대한 추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썼으면 우리가 addition을 여러분이 정답을 바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의 트릭은 뭐냐면 여기에 뭘 넣어줬어요? of하고 다음에 명사를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추가는 추가인데 뭐를 추가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명사에 대한 추가, 어디에다가 여기에다는 추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addition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보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마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요 오브 형태를 빼고 나서 보시면 어때요?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형태였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임팩트가 예전에 시험에도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임팩트는 전치사 뭘 써요? 그렇죠. on을 써요. impact on. 얘도 바로 on을 보면 학생들이 임팩트를 잘 써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임팩트 뒤에다가도 뭘 썼냐면 of를 써놓고 어때요? 명사를 써준 거야. 그 다음에 on 다음에 또 명사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어디에? 여기에 미치는 영향 이거였는데 어떤 것이 미치는 영향? 이 명사 있죠. 첫 번째 명사. 이 명사가 어디에? 여기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때요? 텍스타일 퍼블리싱 3.5를 어때요? 3.5를 어디에? 우리의 사무실 소프트웨어에 어때요?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좀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이긴 합니다만 꼭 반드시 단어 패턴으로도 addition to impact on도 기억은 해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삽입돼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조금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별표 다시 꼭 좀 쳐놓으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프로모션은 전치사 뭐 써요? 승진이라고 할 때 그렇죠. to를 써요.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promotion to. 좋아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05번 갈게요. 105번 보면 단순하게 전치사 문제예요. 그래서 전치사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어때요? 패턴처럼 좀 익숙한 게 많아야 돼요. 그게 아니시면 뒤에 있는 명사를 확인하시면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ver라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관해서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장소 같은 경우면 그 장소 공간적인 거를 넘어라는 뜻으로 활용을 하죠. through는 어때요? 우리가 관통해서 뚫고 지나갈 때 어때요? 또 있으면 그걸 뚫고 지나갈 때 쓰는 걸 우리가 through라고 할 수 있고 between하고 among은 참 보기에도 많이 나오고 정답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얘네 둘 다 뒤에 복수명사가 와요. 복수명사가 와서 그것들 사이에서 근데 이제 보기에 같이 나올 경우에는 between은 2개, among은 몇 개? 3개 이상을 언급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딱 보시면 여기 어때요? door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어때요? 지금 돌아서서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문을 뚫고 나가야 되겠죠. 문을 넘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문을 뭐 담 넘어가는 것도 아닐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을 through라고 선택하셨으면 좋았겠죠. between하고 among은 꼭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106번 가볼게요. 106번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푸시면 보자마자 패턴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experience라는 말하고 어울리는 형용사를 찾았어야 했는데 정답은 extensive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한 경험이잖아요. 이게 이제 공부를 좀 안 하셨던 분들한테는 되게 생소한데 보셨던 분들한테는 되게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았다라는 걸 좀 기억해드리고 싶고 tentative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임시란 뜻이죠. 그죠? temporary란 표현 아시죠? 오케이. temporary란 표현하고 같이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시의 일시적인. 오케이. 정답으로 많이 나오고. 그래서 potential은 잠재적인.
favorable은 뭐예요? 우호적인이란 뜻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말을 갖다 붙이면 잠재적인 경험, 우호적인 경험 이게 다 괜찮나? 다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모르셨으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서 어때요? 이제 논리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땐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자주 나오는 것들은 절딩기를 좀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extensive experience로 잘 묶어주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광범위한 경험, 그죠? 광대한 경험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07번 갈게요. 107번은 보자마자 여러분 지금 구조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when 나온 거 보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when이라는 접속사가 나오거나 while 두 가지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나오면 물론 당연히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당연히 완전한 구조가 와야 돼요. 그게 아니면 ing나 pp 형태가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원래는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부사절 접속사를 축약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우선적으로는 무조건 when 다음에 주어 동사가 아니면 ing 아니면 pp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하나 패턴화 작업으로 우리가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ing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에 뭐가 와야 돼? 그렇죠. 목적어가 와야 돼. 왜? 능동형이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대신 pp가 정답일 경우도 있잖아요. pp 같은 경우는 수동형이죠. 그래서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식어가 온다. 이거는 수동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거 수식어니까 없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보자마자 여러분 어때요? application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정답은 뭐다? 그렇죠. ing가 정답. 이제 원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 이제 차후에 다시 배우셔도 괜찮고요. 근데 우선 문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목적어 의무로 바로 끝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submitting, ing가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108번 가볼게요. 108번 보시면 as, until, if, either예요. 이거 접속사가 지금 몇 개나 나왔어요? 4개 다 접속사죠. 물론 여러분 either부터 제일 쉬우니까 either는 뭐 생각나세요? either A or B 이렇게 떠오르시죠. 보자마자 or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답 아니에요. 제가 이것부터 본 이유는 쉽기도 하고요. 해석할 필요도 없고 구조 따를 필요도 없이 짝꿍만 찾아주면 정답인지 아닌지 결판이 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서 보시면 지금 어때요? I'm writing이라고 해서 지금 동사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you might consider에서 동사가 2개가 나왔죠. 예상했던 그대로 접속사가 지금 나온 접속사가 정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ask라는 동사 뒤에 나왔죠. 그래서 ask라는 동사 뒤에 뭐가 와야 돼요? 그렇죠. 목적어가 와야 돼요. 목적어의 품사는 뭐예요? 명사. 접속사가 오더라도 뒤에 오는 어때요? 접속사는 명사절이에요? 부사절이에요? 형용사절이에요.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가 정답이겠죠. 명사절이 정답. 그래서 이 문제는 보자마자 A가 부사절, until이 부사절이거든요. if가 부사절도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뭐도 된다? 그렇죠. 명사절도 돼요. 그래서 정답이 그냥 if가 정답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설명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다음에 ask라는 동사 뒤에 접속사 쓰라고 딱 나오면 보자마자 명사절 빠른 속도로 찾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함정이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만 if가 명사절 된다라는 게 명확했기 때문에 정답을 C로 선택하셨으면 좋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if 같은 경우는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긴 하지만 반드시 동사 뒤에 목적어로만 들어간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어디 뒤에 목적어? 동사 뒤 목적어. 그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동사 뒤 목적어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뜻이 똑같은 게 whether가 있잖아요. whether 같은 경우는 주어 자리 뭐 상관없고요. 동사 뒤에 목적어, 전치사 뒤에 목적어, 보어 자리 모든 경우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if는 동사 뒤에만. 그래서 다음에 나오게 되면 이것까지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109번으로 가볼게요. 자, 어휘 문제였네요. 명사 어휘 문제. inquiry 있죠? inquiry. 뭐예요? 문의, 질문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evacuation 어때요? 피난, 대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initiative가 정말 중요한 단어. 아마 제가 이거를 안 읽어보고 어때요? 정답이 뭘까 대충 찍었다고 하면 initiative를 제일 먼저 1순위로 봤을 거예요. 왜?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얘 같은 경우는 1순위로 우리가 계획이란 뜻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꼭 좀 잡아주세요. 그렇죠? 계획이나 주도권.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시험에 나왔던 기출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take라는 동사가 올렸어요. take initiative in 이렇게 됐었어요. 이건 안 쓸게요. 여기에 정답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표현이 솔선수범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솔선수범하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reputation은 명성이란 뜻이죠. 명성. reputation은 for를 좋아해요.
뭐를 좋아한다? for.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이제 명사 어휘문제 보고 나서 올라가셨을 때 보자마자 여러분이 as가 조금 보이셨으면 좋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as하고 as는 뭐뭐처럼 뭐뭐로서란 뜻이잖아요. 특별한 내가 분명히 이걸 알고 있는 거 for인데 이런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레피테이션이 as도 좋아요. 뭐뭐로서의 명성. 그죠? 예. 하나의 어떤 자격으로서의 명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one of the reader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더들 중에 하나로서의 그런 명성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을 조금 안 하셨으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다음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for하고 as까지 repetition하고 어울린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다음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까요? inquiry는 about을 좋아해요. 원래 질문하고 문이니까요. 동사로 쓰일 때 자동사라서 inquire about이에요. 그죠? 혹시 또 몰라서 한 번 더 짚어드렸습니다. 자, 다음 110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110번은 동사 어휘 문제예요. broadcast, enhance, conduct, accommodate. 우선 동사들의 특성이 좀 보이나요? 그죠? 네, broadcast는 이제 우리가 방송하다라는 뜻이죠. broadcast. 그 다음에 enhance는 향상하는 거죠. 향상시키는 거. conduct라는 단어는 특히 중요해요. 토익에 정답으로 많이 나왔던. 그죠? 수행하다예요. 실질적인 걸 행하거든요. 그래서 conduct the research가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리서치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행한다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고요. accommodate는 우리가 수용하다. 그죠? 아니면 충족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meet이라는 단어를 보통 대체할 수 있는 단어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동사 어휘 문제가 나오면 물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보자마자 어떤가를 확인하시면서 보통 지금 다 3형식이니까 그리고 나서 어때요? 뒤에 바로 목적어 보이세요? 목적어가 보였기 때문에 자타를 구분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1순위로 하시긴 하지만 바로 뭐예요? 목적어 보면서 어울리는 표현을 찾아야 되겠죠. 이제 동사가 많이 덩어리째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뒤에 내용하고 어때요? 동사하고 어울리는 게 뭔지 조금 더 빠르실 거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조금 어때요? 신중하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목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거의 1000개의 어때요? 비행기죠. 그래서 하루에 저기 거의 1000개의 비행기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비행기를 뭐야? 방송에? 괜찮아 보이네요. 비행기를 향상시키 이건 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컨덕트도 말이 안 되죠? 비행기를 수용한다? 괜찮겠죠. 아마 그래서 여러분이 A하고 D 중에서 보면서 해석을 해보시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티 플래너는 뭐예요? 제안서를 작성했죠. 뭐야? 새로운 공항을 어때요? 개설하는 거죠. 그렇죠? 이 공항은 뭐예요? 공항이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1000개의 비행기를 하루에 어때요?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accommodate이 정답.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을까요? 잘하셨고요. 자, 그럼 111번 들어가 봅니다. 111번 보시면 보기를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요. 뭐예요? 그렇죠. 명사절 접속사기도 하고 관계대명사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밑줄 앞에 포인트가 뭔가 보세요. 앞에 명사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명사가 있으면 명사절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문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관계대명사 문제가 나오면 항상 어때요? 앞에 명사가 있죠. 그걸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지금 어때요? One of the established company라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사물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who를 지우시면 돼요. what도 지우셔도 돼요. what은 왜 안 돼요? 그렇죠. what은 명사 뒤에 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what은 무조건 명사 뒤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C하고 D 지우시고 나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who's하고 which 두 개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줄 뒤에 어때요? 뭐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바로 뒤에 명사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더라도 어때요? 소유격하고 주격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소유격도 되고 목적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때요? 뒤에 구조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를 살피셔야 돼요. 지금 그럼 뒤에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stability라는 명사 나왔고 그 다음에 has 다음에 improve라는 동사 나온 거 보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왜 어려웠냐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목적어가 없으니까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서 정답은 which 이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improve가 자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자동사. 그러면 어때요? 얘는 완전하니까 뭐가 정답? who's가 정답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은 여러분이 아마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 who's가 정답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who's가 정답인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who's가 정답일 때는 앞에 명사 있고 뒤에도 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뭐의라고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회사의 안정성 말 되죠. 그랬기 때문에 정답일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나서 뒤에가 완전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정답이에요? 당연히 whose.
그럼 여러분이 또 아니 쌤 그래도 아까 위치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예. 그러면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앞에 뒤에 있는 명사 있죠. 뒤에 있는 명사에 관사가 없는지를 항상 참 유심히 보세요. 소유격 있죠. 우리가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 뭐 my 같은 거 있잖아요. 소유격 뒤에 어때요? 더 다음에 이렇게 명사 이렇게 돼야 안 돼요. 그죠? 소유격 뒤에 소유격은 한정사이기 때문에 관사가 더 올 수가 없거든요. 그죠? 예.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명사에도 뭐가 그렇죠? 관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후주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불안하니까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해석해보면 만약에 목적격이라면 안정성이 향상시켰다 회사를 물론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예, 그랬기 때문에 후주가 맞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회사의 안정성이 엄청 향상된 회사를 인수했다. 이건 말이 되죠. 그랬기 때문에 정답은 후주가 정답.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됐을까요? 자, 다음 112번 갈게요. 자, 112번은 여러분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별표 하나 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문제 타입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한번 나왔을 때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니까 준비했거든요. 잘 보시면 다 보면 접속 부사처럼 보여요. However 우리가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죠. Similarly는 어때요? 부사죠. In contrast는 어때요? 대조적으로라는 뜻이잖아요. 부사예요. 얘도 therefore라는 접속 부사고요. 다 부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사가 들어가면 되니까 해석하면서 딱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살펴보시면 위 다음에 depart라는 동사가 1번이 있고요. 동사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어때요?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러면 동사가 2개니까 접속사가 정답이어야 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접속사를 찾아야 돼요. 선생님 접속사가 어디 있어? 이럴 수 있어요. 대신 접속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however예요. 몰랐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however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접속 부사예요. 그런데 얘가 접속사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접속사로 쓰일 때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however가 보기에 보일 때 형용사나 부사가 있다라는 걸 딱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however가 정답 이렇게 돼요. 아무리 뭐뭐라도 할지라도 이렇게 돼요. 아무리 뭐뭐일지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원래 how 있죠, 여러분. how가 어떻게란 말도 있지만 얼마나란 뜻도 있잖아요. 그때 보통 how가 형용사나 부사를 달고 다닐 수 있잖아요. How long, how far 이거 있죠. 이 형태의 ever가 붙은 거라서 그죠? 네, 접속사가 맞겠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whenever, wherever 이런 건 아시는데 however를 조금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체크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좋아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좀 신경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내다가 또 어떻게 한 번씩 또 바꾸기도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품사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품사 문제가 나올 때 형용사하고 부사가 둘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형용사하고 부사하고 둘 중에 어떻게 누가 정답이냐 물어보면 지금은 여기서는 어때요? 이게 왜 부사예요? 이게 형용사인가요? 부사인가요? 이런 거 있죠. 그거예요. 그거. 자, 이제 그걸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 however 나오고 이 자리에 밑줄이 나와서 이제 여기에 형용사하고 부사를 물어보면 항상 그 뒤가 중요해요. 뒤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까지 나오고 나오면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구조를 갖추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부사가 정답이에요. 만약에 형용사가 정답이면 주어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형식 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형용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럼 형용사가 없기 때문에 이 형용사가 어디로 간 거예요? 앞으로 간 거라서 형용사가 정답. 이런 형태가 돼요. 아시겠죠?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 품사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셨다가 형용사하고 부사 구분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아시겠죠? 좋아요. 고생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 6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문이 있는 형태의 문제를 푸실 때는요. 항상 글의 종류를 파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특성을 알고 들어가는 게 좀 더 낫기 때문에. 그리고 제목 보셔야 되겠죠. Bridge repair work delayed. 그래서 기사문인데 뭔가 어때요? 다리 보수 공사가 어때요? 지연이 됐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이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죠. 자, 근데 파트 6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삽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 없이 그냥 읽으시면서 대신 세부적인 걸 물어보지 않고 전반적인 내용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좀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인 넬슨 크루즈 씨가 어때요? 다음과 같이 밝혔다. Announce that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work on the Marines Bridge예요. 그래서 다리에 뭐가 어때요? 다리 작업이죠. 아마 공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리에 대한 보수 공사가 not until이에요. 뭐뭐까지는 뭐뭐가 아니다. 그래서 3월 18일까지는 시작하지 않는다. 즉 3월 18일이나 시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1번 문제가 시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파트 6에서는 문맥 파악이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비교하면서 시제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그래서 보수 작업이 그죠? 뭐를 위해서 for December 나온 거 보여요? 그죠? 네. 여기서는 이게 뭐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가 밑줄이 쳐져 있는 상태에서 뭘 봤어요? 그죠? 네. 스케줄 봤었죠. 이 표현이 뭐냐면 be scheduled도 있죠. be 다음에 scheduled 스펠링이 틀렸네요. scheduled 그 다음에 to도가 있어요. 뭐뭐 할 예정이다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치사가 오게 되면 for가 오고 명사가 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덩어리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표현 자체가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네, 뭐뭐로 예정이다죠. for가 나왔으니까. 뭐뭐로 예정이다 했을 때 12월. 근데 오리지널이라는 표현까지 여러분 힌트를 주고 있네요. 원래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12월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 말이니까 어때요? 3월 달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12월이었는데 3월 달에 열리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시제를 뭘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재를 쓰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현재를 쓰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is scheduled to do 아니면 is scheduled for 하면 어때요? 앞으로 그렇게 12월에 열릴 예정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3월 달하고 지금 매칭이 안 되죠.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아니라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과거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was scheduled for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되셨을까요? 물론 제가 여기서는 점프를 했습니다만 능동형이 답이 될 수는 없죠.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연결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접속 부사였거든요. 그래서 in addition은 게다가, however는 그러나, notwithstanding 있죠. 혹시 모르셨다면 별표 쳐놓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 부사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접속 부사니까 당연히 접속 부사로 쓰였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하고 비교하면서 바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뭐라고 했었어? 지금 여기서는 어때요? 도로공사 원래는 12월이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장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죠? 예. 건설업자들이죠. 업자가, 하청업자가 뭐라고 했다? 다음과 같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하면서 심각한 어때요? 겨울 날씨가, 그렇죠? 예. 작업을 엄청 어렵게 만든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요? 지금 날짜가 원래는 12월이었습니다만, 그죠? 예. 그 업자들은 이렇게 힘들 거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의도치 않아도 이미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그러나가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여러분이 그러나 however를 선택하셨으면 좋았겠어요. 이렇게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업자들은 다음과 같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래서 언제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however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해석하면 들어갔죠. 그러면서 어때? 대신에 계약업자는 또 다음과 같이 제안을 했어요. 뭐가 더 좋다?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를 어때요? 아이스가 얼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눈 상태죠. 오케이? 그래서 눈 상태가 어때요? 지나갈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삽입 문제예요. 그렇죠? 삽입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항상 주어가 중요해요. 주어. 그죠? 네. 항상 주체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그죠? 네. 앞에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면 다른 표현들 있죠. 시간적인 표현들 나름 중요해요. 그래서 아니면 또 우리가 이제 also 같은 거 있죠. also는 우리가 어떤 앞에 언급된 거에다가 또한 또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들을 조금 많이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 푸실 때는 조금 만만치 않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문제가 쉬울 때는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관련성이 되게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어가지고 눈에 확 보이는데요. 그게 아닐 때는 내용 자체가 관련성이 조금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상 이제 그냥 글을 써놓고 볼 때는 괜찮은데 문제 풀 때는 좀 어려울 때 있거든요. 그때는 항상 소거를 하세요. 소거를 하면 이건 아닌 게 뻔해. 그렇죠? 그런 걸 잡는 게 중요하세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보자. The road is blocked for repair work. 그렇죠? 네, 뭐예요? 현재 시제가 나왔죠? 그럼 어때요?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도로가 어때요? 지금 보수공사 때문에 막혀 있다죠. 말이 돼요? 이건 말이 되지 않죠. 아직 시행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 답이 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뭐예요? 얼마가 걸릴 것 같다? 대략 한 6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6주 정도 걸릴 것 같아?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기다려야 되고 공사는 한 6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괜찮아 보이나요? 예, 우선 내비둘 거야. 그죠? 예, 무조건 안 된다는 느낌은 없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딜레이 나왔네요. 그죠? 근데 뭐야? due to 뭐야? 이거 우리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걸 또 언급할 이유가 없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추운 날씨가 뭐야? 이례적이다. exceptional. 예외적인, 이례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월에는 이렇게 추운 날씨가 정말 희한한데? 이 정도의 의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어때요? 지금 3월의 포인트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월은 어때요? 이미 우리가 예측을 하는 날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B번이 적합하겠구나라는 걸 좀 판단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오늘의 이 포인트는 뭐야? 속어를 하자. 속어를 좀 잘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면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어때요? 관련성을 비교하는 거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34번. 보기를 보고 들어가서도 괜찮겠네요. 그죠? 예. 지금 해석 문제가 아니라 패턴이잖아요. 그죠? 예. 파트 6에서는 이런 문제가 참 귀하죠. 자주 나오진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앞에 딱 보자마자 rather than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rather than이라는 건 준상관 접속사. 물론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상관 접속사예요. 즉 뭐예요? 앞에 하고 뒤에 rather than 뒤오는 구조하고 같아야 돼요. ing면 ing,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반드시 같이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딱 보자마자 rather than 뒤에 그리고 저희가 밑줄을 봤을 때 go라는 단어와 관련성이 있죠.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동사죠. 동사. 이렇게 동사 관련 패턴이 나오게 되면 and로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금방처럼 rather 이런 병치 구조를 만들어낸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멀리 보는 게 아니라 그 단어에서 제일 가까운 형태를 보세요. 걔가 답일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넣어놓고 해석이 이상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쪽에 있는 뭐 동사를 다른 걸 또 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rather than 앞에 block road, back road군요. back road 있고 keep 다음에 using 나온 거 보이세요? 이미 ing가 포인트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때요? 요거. 그죠? 아니면 어때요? need.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여기에 뭐 있었어 아까? 그죠? 오케이? going across가 정답일 가능성이 많네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로를 건너는 것보다는 그죠? 이렇게 도로 어때 저쪽을 유지하는 게 어때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정답을 여러분들은 어때요? going across를 선택하셨으면 좋은 형태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좋아요. 자, 다음 이렇게까지 하고요. 다음 넘어가 보죠. 다음 135에서 138번 가보도록 하죠. 단순하게 레터였어요. 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하고 제목은 보셔야 되겠죠.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보기는 이제 여러분 보고 들어가셔도 되고 안 보셔도 들어가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가볼게요. I'm emailing to inform you that. 이런 형태는 아주 전형적이에요. 편지 쓸 때 항상 나오는 내용이죠. 너한테 이거 알려주고자 편지를 써. 무슨 내용이야? 하면서 어때요? 엘리베이터가 현재 뭐야? out of order. 무슨 뜻? 고장났다라는 표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죠? 현재 고장 중입니다. 현재 고장이 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It stopped working. 작동이 뭐야? 9시에 멈췄어. 오늘 아침에. 그러면서 들어간 형태였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문제를 봤을 때 while, during, since, along 나왔죠.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에, during도 동안에 막 이렇게 나오죠. 근데 구분하기 조금 좋은 게 그죠? 접속사하고 전치사 차이점이 보이세요? 그래서 while은 접속사, during은 전치사, since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 along은 그렇죠? 전치사.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해석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뭘 볼까요? 그렇죠. 잘라요. 뭘 잘라? 접속사, 동사가 있는 건지 동사가 몇 개인지 찾아보시면서 잘라봐. 그럼 여러분 어때요? It stopped라는 동사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야? Moving from employ 하면서 were transforming 보이세요? 그렇죠. 트랜스포팅이군요. 그래서 동사가 몇 개예요? 2개. 접속사가 정답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뭐야? while하고 since였어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는 이제 뭐야? 해석하는 게 맞겠죠. 단순하게 무조건은 안 되겠고요. 그럼 since는 때문에란 뜻도 있고 이래로란 뜻도 있죠. while은 동안에란 뜻 아니면 반면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요? 작동을 멈췄다고 그러죠? 뭐예요? 이사회사 직원들이 뭐예요? 어때? 책상하고 이런 의자들을 나르고 있는 동안에 작동을 멈췄다. 이게 맞네요. 그죠? 예. 날랐기 때문에 어때요? 작동을 멈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포인트가 뭐냐면 what 플러스 ing 보이세요? while이라는 접속사 자체가요. 진행형을 좋아해요. 왜 하고 있는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while은 뭐도 좋아한다? 진행형도 좋아한다.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 잡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그래서 정답이 while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사 관련된 형태. 예상했던 그대로 이제 시제 문제가 나왔죠. 6에서는 아주 전형적이에요. 자, 그러면 가봐요. workers 다음에 나왔어요. one of the main elevator. 건물에 있는 어때요? 엘리베이터 중에 하나, 그죠? 하나를 뭐 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사용할 것이다, 사용했다. 근데 내용 자체가 이미 뭐예요? 사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작동을 멈췄고요. 그렇죠? 이미 일하다 작동을 멈췄으니까 일을 멈출 수는 없으니까. 그럼 내일 하려나? 모르겠죠. 그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뒤에 봐봐요. 하지만 this temporary solution. 임시적인 솔루션. 그러면 얘는 어때요? 해결은 살짝은 했잖아요. 그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물건을 나르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때요? 정답은 여기서는 진행형이 가장 적합했어요. 그래서 are using이죠. 그래서 현재 걔네들은 뭐다? 엘리베이터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있다. 이 임시적인 임시방편의 해결책은 이상적이지는 않다라고 하고 있죠. 그죠? 예. It's not a good image. 좋지 않은 이미지야. 그죠? 예. 뭐 하기 위해 보여주는 거죠. present. 그죠? 예. 고객들에게. 어떤 고객? 그때 건물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안 좋아 하면서 34비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어때요? 앞의 내용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때? 고객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건 좋은 이미지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읽어야 되겠죠. There's a freight elevator. 그죠? 화물 엘리베이터란 얘기예요. 그죠? In the back of the building. 어때요? 그러면 어떻게 돼? 건물 뒤편에 어때?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럼 진작에 쓰지. 그죠?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oversee maintenance 어때요? 정확한 accurate new item 정보에 대한 어때요? maintenance 유지 보수를 어때요? 감독해라.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물품에 대한 물품 어때요? 관리하는지 잘 감독하라는 얘기죠. 관련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걸 해결했으니까 다음을 위해서 좀 해결했죠.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잘해. 이런 얘기였으면 모를까. 답이 될 수는 없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은 maybe due to 뭐 때문이다? 서비스 관리 때문이다. 이것도 지금 어때요? 나올 이유가 없죠. 그죠? 예. 그 다음에 it looks very disorganized. 그죠? 그것은 매우 정돈이 안 된 것처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좀 전문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어때요? 보여주는 게 좀 안 좋다라고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D.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네요. 되셨을까요? 자, 마지막은 이제 동사 문제인지 아니면 준동사 문제인지 확인하면서 들어가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볼게요. 보시면 38번에 들어갈게요. 따라서 그에 따라서 코딩님 I think 내 생각에 it is essential that 뭐뭐 하는 게 필수적이다. We get the service elevator. get이라는 동사가 조금 자주 이것저것 다 이런저런 형태로 다 쓰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어때요? get 다음에 service elevator. 그래서 서비스 엘리베이터가 그렇죠? 예. 가능한 한 빨리 다시 작동. 근데 여러분 어때요? get이 동사가 나온 상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 동사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동사 지우고 해결하세요.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지워요. 그럼 ing, pp 나온 거 보이세요? 그렇죠. 얘는 능동형이고 얘는 수동형이죠. 그럼 어때요? 목적어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무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 있었어 없었어요? 목적어 없는 거 보이세요? 어겐 나왔으니까. 그래서 뭐가 정답? pp가 정답? 이러면 조금 조심해야 돼요. 보통 그러면 맞긴 한데요. 월긴하는 동사는 분명히 자동사예요. 그래서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더라도 능동형이죠. 그랬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working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다시 작동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 자체가 어때요? get the service elevator가 다시 작동하도록 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좀 파트 6긴 했는데 조금 문법이 문제가 조금 들어있긴 했었네요. 좋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리뷰하면서 또 꼭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아시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파트 7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이 2개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목은 확인해야 되겠죠? 주문 번호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문 번호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글이겠다. 그러면서 품목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좀 지문을 이런 독해를 많이 해보셨다면 혹시 그런 거 아닐까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갔으면 더 빠르고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들어가시면 돼요. 자, 1번 문제, 답을 받으네요. 1번 문제 보시면 뭐예요? 첫 번째 이메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읽어야 되겠네요. 첫 단락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럼 뭐라고 나와 있냐면 Thank you for your order죠. 그래서 주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 했어요? 6월 6일자 주문이네요. 이것은 뭐다? confirmation. 이게 중요했겠네요. 그렇죠? 컨펌해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주문을 했고 주문에 대한 confirmation letter였던 거예요. 그래서 your order가 뭐다? 성공적으로 뭐했다? 받아들여졌고 현재 뭐다? 진행 중이다. 배송 중이란 얘기가 아니라요. 여기서 이제 배송 전 단계를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어때 이제 포장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진행 과정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의 주문이 다음과 같이 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 그래서 설명에 대한 제품명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양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좋아, 이런 상태를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고 들어가셨으면 좀 쉽게 바로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뭐 했어요? 그렇죠. confirmation letter죠. 그 대신 함정도 그 confirmation에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항상 ETS에서 그렇게 내고 있거든요. 보시면 A하고 B는 여러분이 바로 지우실 수 있었어요. 그 대신 보시면 C번에 confirm이라는 단어 보이죠? 그래서 보자마자 C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 목적으로 봤어야 되겠죠. 여기서 뭐라고 그래? 반납한 제품에 대한 어때요? confirm이죠. 우리는 지금 어때요? 반납한 게 아니라 새 주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답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summarize예요. confirm이라는 단어와 summarize는 분명히 동의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 글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주문에 대해서 어때요? 간단하게 요약해주고 있다. 괜찮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답은 D가 정답.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네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갈게요. 보자마자 제가 지문으로 가지 않고 문제를 보지 않습니까? 문제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보자마자 what policy, 어떤 정책입니까? 첫 번째 이메일에서. 다행히 policy라는 말이 어때요? 눈에 들어오죠.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뭐 정책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정책이란 말을 기대하면 좋은데 문제 풀어보셨으니까 여러분이 느끼셨죠? 정책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죠. 대신 우리가 보면서 이게 정책이구나라는 걸 알았을 뿐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을 수도 있는데요. 간혹가다 보시면 쌤 제가 여기까지 읽었는데 굳이 읽을 필요가 있나요? 그죠? 네. 물론 안 읽으면 더 좋겠지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대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만 반복하지 않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대신 빠르게 읽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나오죠. If you wish to cancel. 캔슬이라는 단어만 언급이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주문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연락 주세요. 불행히도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어요. 일단 뭐야? 제품이 배송이 되고 나면 저희가 어때요? 캔슬해 줄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캔슬레이션에 대한 어때요? 정책은 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cancellation policy가 정답. 이렇게 되죠. 그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동의어 문제예요. 동의어 문제 보시면 place라는 단어 보이시죠? 자리가 첫 번째 패러그래프 네 번째 줄. 근데 항상 여러분 이거 읽으셔야 돼. 두 번째 이메일. 간혹 가다 보면 이것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막 계속 막 우왕좌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시간 낭비가 되니까요. 정확하게 두 번째 이메일에서 어디? 요거 포인트 꼭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두 번째 이메일이었으니까 두 번째 일에서 네 번째 줄이었죠. 거기 보면 place 나오네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죠? 주문하다. 너무도 잘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표현을 아셨으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그러면 주문을 요청하는 거 아니면 또 로케이시라는 건 위치시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문을 위치시키다. 로케이트가 무슨 뜻도 있죠? find의 의미도 있죠. 찾다. 그죠? 네. 그래서 찾다의 동의어로 기억하시고요. 서브밋은 뭐예요? 제출하는 거고, 포지션은 그렇죠. 위치시키는 거죠. 다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place on order니까. 오더라는 게 이제 주문서예요. 그래서 주문서를 놓다. 아니면 어때 주문서를 제출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주문할 때 어때요? 주문해가지고 어때 제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문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잖아요. 그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적합한 정답은 서브밋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place on order라는 표현 기억하시고 서브밋이 이제 주문을 해서 제출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서브밋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9번. 미스터 송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지금 보시면 우선 송이라는 사람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지문 자체가 여러분 보시면 지문이 어때요?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이메일은 누구한테? 송이라는 사람한테 보낸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어땠어요? 송이라는 사람이 보낸 거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지문을 아까 3번 문제까지 풀 동안 지문을 안 읽은 상태가 많잖아요. 그러면 지문을 다 읽고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기를 보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좋은 점이 지문을 읽을 때 조금 포인트를 뒀대요. 조금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단 보기를 봤을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렇죠. 키워드를 자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 때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가볼까요? He has ordered 어때요? 온라인으로 주문했다 그러죠. 아, 인터넷으로 구매했구나. 그 다음에 뭐야? 물품을 어때요? 까먹었다 그러죠? 그죠? 주문서에서 이제 물품을 까먹었대. 그 다음에 어때요? 그의 주문이 어때요? 아직 배송되지는 않았다. 그죠? 그 다음에 그가 어때요? 주문했다 전에. 그러니까 그가 전에 주문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주문한 적이 있다. 뭐로부터? 이 회사로부터 주문한 적이 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는 온라인, 그 다음에 까먹었다, 그 다음에 제품이 배송되진 않았다, 그 다음에 전에 주문한 적이 있다. 지금 D번이 아주 전형적이에요. 정답이란 얘기가 아니라요. 시험에 나왔을 때 보통 이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전에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전에 여기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런 거 있죠. 생각보다 잘 안 보이거든요. 좀 조심하게 좀 해야 될 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강 씨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온라인 까먹은 거, 그 다음에 배송되지 않았다 이런 거 있었죠. 그거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내용 자체를 쭉 읽으신 상태였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 뭐 이제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패키징 프로세스가 어때요? 이틀이 걸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어때요? 일주일에서 10일이 걸린다. 그러므로 뭐야? 적어도 20일까지는 네가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야? 맨 마지막에 지금 시간 없으니까 제가 바로 가면 also 해놓고 마지막에 우리의 딜리버리 시스템은 어때요? 너한테 이메일 해준다. Right after. 직후에요. 너한테 너의 주문 어때요? 배송한 직후에 너한테 어때요? 보냈다라는 어때요? 사인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메일을 다시 한번 주겠다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미테일에서 강 씨가 회사한테 연락해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그죠? 주문에 대한 변경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I have to add some the order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문 어때요? 이미 보내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문이 된 상태에서 그걸 약간의 변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이메일을 보냈을 때는 뭐가 추정이 돼요? 그렇죠. 이걸 보낼 때는. 그렇죠. 아직 뭐가 되지 않았다? 그렇죠. 배송이 안 됐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보낸 거죠. 그걸 포인트로 조금 삼으셨으면 제일 좋아요. 약간의 추론이 들어가긴 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또 포인트가 날짜예요. 날짜. 7일이죠. 앞에서 어때요? 앞에 거는 뭐였어요? 그죠? 6월 6일이죠. 그러니까 주문한 날짜 6일이고 그 다음날 바로. 그러니까 그 당일날 컨포메이션 레터를 받고 그 다음날 얘가 수정을 조금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지문에서 보면 첫 번째 지문에서도 뭐라고 언급했냐면 그죠? 얘네가 어때? 처리하는데 보통 며칠이 걸린다? 이틀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우리가 제품이 아직 배송이 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해되셨을까요? 대신 이제 여러분 이런 문제를 푸실 때 혹시 이게 확신이 안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찾으셔서 소거를 해주시면 되죠. 이제 까먹었다라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었고요. 전에 어때요? 주문했다라는 내용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얘가 이때 이전에 해가지고 뭔가 뭐 혜택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죠. 근데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예전에 주문했으면 추가적인 혜택이 있어가지고 주문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얘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온라인 있죠. 요게 이제 제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다음 집에서 나왔었죠. 뭐라고 나왔었냐면 뭐라고 했었냐면 레퍼런스 해놓고 우리의 고객이 어때 더 얘기했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주문했다. 그러므로 뭐야?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여기 나오네요. 게다가 오고 when I called you 내가 너한테 전화했었었죠. 그죠? 뭐야? 이 주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화로 주문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아니죠. 이런 식으로 조금 마무리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맨 마지막 180번이 남아요. What product? 무슨 제품이냐? 송 씨가 뭐야? Order more. 그죠? 예. 더 주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죠. 근데 지금 우리가 풀면서 여러분 뭐가 없었어요? 연계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표죠. 표가 나오고 연계 문제가 나오고 2중이나 3중이 나오면요. 그 표에 대한 내용을 활용하는 연계 문제가 꼭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조금 알고 들어가셨으면 좀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이 사람이 우선 강 씨가 송 씨가 언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죠. 근데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I would be grateful to you if I could make a few changes 해놓고 오더 주문을 몇 개 했었다 원래 150개 했었지만 나는 몇 개로 더블 2배로 300개로 늘리고 싶다 했었죠. 그래서 좀 그리 어렵지는 않았죠. 수를 언급해 줬잖아요. 수를 언급하지 않았으면 어때요? 앞에서 여러분이 이제 표에서 나오는 여기서 수를 파악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었죠. 그게 아니면 여기 있죠. 물품 번호 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50개를 이제 300개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스티키 테이프죠. 스티키 테이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스티키 테이프를 여러분이 잘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근데 다음을 대비해서라도 단순히 이 문제의 정답 이걸 떠나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 삼중지문 쪽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어때요? 타이틀 보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스케줄하고 이메일이 두 개네요. 그죠? 제목은 봐야 되겠죠. 윈터 해놓고 뭐야? 아트 클래스. 뭔가 예술 관련된 수업들이 있나 봐요. 지역은 어때요? 알링턴 카운티, 윈터. 뭐 이건 알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죠? 오케이. 그 상태로 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예. 여기 이제 이게 디셈버가 아니라 페브럴인데, 그죠? 날짜가 좀 바뀌었네요. 2월 15일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건 너무 말이 되지 않죠? 오케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What can be inferred about the wood technology class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이거는 정확하게 어때요? 세부사항 문제죠. 물론 infer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추론 문제다라는 걸 예상할 수는 있긴 한데요. 그냥 단순하게 세부사항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지문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읽고 들어가셔도 괜찮았었고요. 지금 지문의 특성이 눈에 이렇게 보이시면서 보셨으면 포인트가 어때요? 하나들이 타이틀이 떡떡 어때요? 강의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드 테크놀로지부터 하나씩.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들어가셨으면 더. 지금 보면 우드 테크놀로지 나왔잖아요. 근데 짧죠? 읽어버리고 가도 괜찮았겠네요. 그럼 읽어봐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7시부터 8시 반. 일주일에 3번 한다. 그 다음 뭐야? 베이직, 무슨 나무에 대한 거를 배우나 봐. 그 다음에 어때요? 안전 가이드라인도 설명해주고 기초적인 나무 스킬도 가르쳐준다. 이렇게 하고 있죠. 왜냐면 이미 문제 너무 쉽게 접근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 뭐라고 나왔어요? 3주 동안 연재 지속되는, 이건 말이 안 되죠. 3주 동안 계속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일주일에 몇 번? 3번 한다고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열리는 거야? 처음으로 열리는 건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죠? 그 다음에 뭐다? 비기너를 위해서 디자인. 정답은 D번. 이렇게 됐겠네요. 단순하게 우리가 좀 생각보다 쉽게 잡아낼 수 있죠. 대신 어떻게 풀었는지 패턴 잘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3중 지문이 됐던 2중 지문이 됐던 싱글 지문이 됐던 우리가 글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추론 문제가 나오게 되면 보기를 항상 먼저 읽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보지 않고 갔던 이유는 그죠? 아까 처음에 스케줄이어서 이렇게 타이틀별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짧았기 때문에 그것 먼저 보고 왔어도 충분했다라는 거죠. 그 방식론을 조금 저희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씨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강이 누군지를 보는 게 중요했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여러분 보시면 미안해요. 스케줄에서는 강씨가 언급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보시면 강사가 누군지 막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무조건 두 번째부터 여러분 보자마자 여러분 어때요? 강씨가 보냈던 거죠. 요 내용을 잡고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부터 읽어야 될 내용이 참 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보기를 보는 게 낫다. 그럼 이제 보기 볼게요. 뭐라고 나왔냐면 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럼 뭐야? 커뮤니티 센터를 소유하고 있대요. 이거 좀 너무 억지스럽다. 이미 지문을 읽으시면서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he did not go over. 검토하다라는 뜻이에요. 뭐야? 시간표를 검토하지 않았다? 뭔 소리지? 어쨌든 시간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야? he lost. 그죠?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등록증이죠. 등록하는 폼이니까 등록 양식을 잃어버렸다 얘기고 그 다음에 현재 뭐야? 학생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이다, 양식 잃어버렸다, 시간표 무슨 센터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들어가셨으면 됐겠죠.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조금 길면서 좀 만만치는 않았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I received the schedule. 스케줄 나왔네요. 그렇죠? 나는 스케줄을 받았어. 윈터 세션에 대한 스케줄을 받았습니다만 내 생각에 뭐야? 스케줄링 컨플릭트. 어때요? 스케줄에 충돌이 있다. 그죠? 예, 스케줄의 일정에서 어때요? 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야? 누구와 함께? Book Making 101 클래스. 강사가 이 사람이 이제 I will teach. 강사군요, 강씨가. 그래서 강씨라는 사람이 뭐야? 강의를 하는데 일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죠. 이미 보기에서 본 내용에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약간의 추측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어때요? For few years, 몇 년 동안 assistant manager, 일종의 조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매니저가 뭐로부터 커뮤니티 센터의 매니저가 항상 연락을 줬었다. 뭐 하려고? 내 스케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연락을 줬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할 수 있었다는 얘기야. 커뮤니티 센터 클래스는 뭐 할 수 없었다?
overlap. 겹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대학교 수업하고 커뮤니티 센터 수업하고 지가 안 겹쳤었다는 얘기죠. 아마도 이제 보자마자 unfortunately 나온 거 보이세요? 불행히도 이번엔 겹쳤죠. 왜? nobody. 그 어느 누구도 체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첫 번째 단락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하나의 매니저가 맨날 체크해줘가지고 괜찮았는데 이번에 안 해줘가지고 나도 안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스케줄이 충돌이 났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의 포인트를 여기서 뭐였어요 아까? 어디 갔어요? 그렇죠. He did not go over. 아마 이 go over라는 표현을 조금 모르셨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얘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다시 한번 그죠? 검토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91번, 92번이 끝났네요. 아직까지 연계 문제가 안 나왔다라는 게 이제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 다음에 what time, 몇 시냐. 강 씨가 그녀의 수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거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8시, 8시 반, 9시, 9시 반이죠. 그죠? 시간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언급되지 않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찾으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네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강씨 첫 번째 일부터 봤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아까 여기까지 우리가 봤었죠? 그러므로 나는 뭐가 궁금하다? 그렇죠? push. 그죠? 네. push the start time. 내 수업을 어때요? 뒤로 어때? 몇 분? 30분 뒤로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게 가능하다면 시간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얘가 수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북메이킹이죠. 이게 몇 시에 하는지만 알면 되겠네요. 이거에서 30분 더 하면 될 테니까. 그러면 아까 시간표 있었잖아. 북메이킹. 몇 시였어요? 8시였죠? 8시에 했다가 30분 더 해요. 그럼 8시 30분. 그래서 일종의 쉬운 연계 타입이긴 했습니다만 연계 문제를 통해서 풀었던 30분 더 하시면 정답은 8시 30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네요. 다음 194번 가보대요. 194번은 알맞는 내용이에요. 뭐에 대해서? 조셉 모건. 요셉 모건, 조셉 모건 발음은 상관없을 것 같고요. 모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어제 지금까지 읽은 거에 언급이 되지 않았었죠. 아마도 마지막 시문에서 나오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을 하겠죠. 역시나 보기를 보면서. 보기를 볼게요. 저 같은 경우 엘링턴 지역에서 이 카운티, 여기 엘링턴 카운티에서 전에 뭐 한 적이 있다? 가르쳤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 바인딩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he work, 어디에서? 센터에서 매일 일한다. 그 다음에 엘링턴 카운티에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엘링턴이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다. 자격증이 있다. 매일 일한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여러분 뭘 찾아야 돼요? 사람부터 찾아야 되겠죠. 아랫지문에서는 위에 지문에서는 없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지문에서 나온다 하면서 여러분 찾아야겠죠. 어디 나와요? 나오네요. 조셉 모건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아트 101이라는 강의를 가르쳐요. 근데 뭐를 가지고 있어요? 북 바인딩 테크닉이라는 것 어때요?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센터에서. 그러면서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언급이 됐었으니까. 그렇죠?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어때요? 근데 불행히도 시간 좀 바꿔줄 수 있다 없다? 못 바꿔요. 그죠? 네. 그래서 best way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강사를 투입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가르친 경험이 있다밖에 없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보면 경험이 있다라는 내용과 관련된 게 없죠. 산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연계 문제였단 얘기예요. 그래서 연계 문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이건 조금은 어려웠어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람이 포인트가 아트 101 수업하고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또 뭐예요? 여기에서 bookmaking 101 이 두 가지잖아. 여기에서 가보면 여기서 문구에서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이런 쭉 가다 그 다음에 이제 유스 커먼트 다음에 어때요? 여기를 아트 1이라는 100라는 강의를 인수했어야 되고요. 아니면 유사 클래스를 수업을 마무리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예.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강사가 will be the same as 이전 강사랑 같다고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강사가 아까 조셉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였다? 수업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여기서 한번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기에 대한 포인트가 명확해지죠. 그러면 여기서 He has taught in 어디에? 이 카운티에서 전에 가르친 적이 있다. 정답은 그래서 A번이 정답.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죠.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예요. 어떤 날 이 사람이 가르치냐? 이거는 여러분이 포인트 찾기 좀 수월하지 않나 싶어요. 왜 강의가 몇 개예요? 아까 아트 101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강시 대신에 한 수업하고 그죠? 일정이 나와 있었으니까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가서 보시면 어때요? 요거 수업이 목요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은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 있죠. 그럼 이제 겹치는 것만 확인하시면 정답을 쉽게 선택할 수 있었죠. 그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이 말이 되지 않고 월요일하고 목이 나왔네요. 정답은 B.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네요. 되셨을까요? 네. 여러분 삼중지문인데 여러분이 단순하게 저하고 이제 푸시면서 정답 찾는 데만 좀 국한하지 마시고 좀 방법적인 것도 조금 생각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해보시면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 방법도 중요하긴 한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독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표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시면서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어때요? 토익이다 보니까 그 독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독해에 나오는 어때요? 금방 봤던 유형과 관련된 문제들. 그죠? 네, 그것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